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격공론을 강의하는 날입니다. 제 6장이에요. 론, 행운론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강의는 하위희, 기뻐하고 무엇을 기뻐하는 거라는 걸 해서 강의를 했고요. 오늘 또 하위기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걸로 끝나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 이후에 또 잔소리가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4시니까 한 20분을 강의를 해서 이게 짧게 끝나면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하위희는 지난번에 했고 요번에 하위기를 하면서 하위기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을 안 할게요. 짧게 하면서 시간을 맞춰서 한 3, 4, 5 원문이 꽤 많습니다. 12번째까지 가나 그래요. 그러니까 6, 7번째까지 하면은 세 번째서부터 6, 7번째까지만 하면 한 번에 다음번 한 번으로 강의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논해본론은 6장은 3번에 끊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원문을 읽어야 되겠죠. 정의, 논, 운에서 감명을 하는 것은 운과 명을 보는 것은 무이법, 두 가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신토불이 할 때 불자나 이자나 똑같죠. 무자나 똑같죠. 둘이 아니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감명에서요. 사주로서 간지를 보면서 대월지 원령에서의 시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운 운을 취할 때도 즉 운에서도 간지를 봐라. 그러면 위기가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뭘로 나타나? 길과 흉으로 확실하게 판단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해서 지난번에 하위희를 해서 좀 시간을 1번, 2번, 3번, 4번 해서 6번, 7번까지 했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하위기를 할 겁니다. 하위기는 7번까지 있는데 길게 설명을 안 하고 주로 심해첨 선생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샘플로 만들어 놓긴 했지만 빠르게 진행을 할 겁니다. 하위기 명중에서 소기, 명중에서 기한 것이 기거리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뭐냐 하면 곧 아역, 나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베풀 시자도 되지만 행동한다라는 뜻도 돼요. 시행하다라고 할 때 시행이라고 하죠. 행시 이렇게 해서 해도 돼요. 그래서 행하는 짓거리가 그것이다. 나쁘게 나를 거역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곧 그게 끓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약 정관에서 인성이 없을 때요, 운에서 상관으로 흐르면 이거는 끓이는 것이죠. 만약 인성이 있다면 상관운이 와도 딱 그 상관을 잡아주는데 인성이 없으니까 구신이 없는 거예요. 이 격을 구하는 인성이 곧 구신인데요, 그 격용신을 깨는 기신운이 오니까 어렵다라는 것이죠. 정관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재성에서 불투식. 자, 식신생재하면 전 상신이란 말이에요. 식신생재하면 식신이 상신이에요. 그런데 운에서 살로 들어와요. 식신이었고요. 그럼 저건 뭐예요? 괜히 용신을 설하는 기운으로 흐른다. 그러니까 그렇죠. 재성을 설하는 기운으로 흐르니까 오히려 격용신을 설하는 대운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만든 건 이렇게 만들었지만 제가 말로 다 설명을 드릴게요. 인수에서 관을 쓰는데 운에서 어떻게 해요? 합관. 이것은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돼요. 자, 이건 운에서 합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을목이 들어와야만 합관이 될 거죠. 그런데 이걸 썩 만드는 게 좀 그렇게 그러네요. 자, 식상 대사래요. 그런데 자, 식상이 대사란다. 이거는 식신으로서 제사를 하고 있는 중에 운에서 재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식신생재 재생사를 하니 살을 더 돕는 거죠. 재성이 중간에 개입해서 반대로 제복당하는 살을 도와주는 대운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칠살에요. 식신이 딱 제하고 있어요. 근데 운에서 봉효, 이건 편인이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식신을 운에서 편인이 와서 식신을 눌러주니까 제사라는 기능이 떨어져 버리죠. 예. 편인 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관폐이네요. 야, 이럴 때는 참 좋은데요. 운에서 재성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재극인해서 안 좋게 되죠. 상관이 살아납니다. 양인에서 용살이에요. 살을 쓰려고 딱 양인격에 했는데 운에서 어떻게 해요? 식신이 들어와서 이 살을 눌러버리면 양인이 날뛴다라는 것이죠. 용신을 극하는 거예요. 걸럭용관이에요. 그런데 운에서 상관을 만나요. 그럼 저 관이 깨지니까 또 안 좋죠. 이렇게 해서 여차지류가 모두 패운, 운이 패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3번이에요. 자, 봅시다. 시간 얼마 안 지났네요. 자, 사희. 반가울 것 같은데 실제로 끓이는 건 어째서인가? 관에서 인성을 만약 관격의 인성을 만났어요. 인운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본명에서 유합, 그 합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무와 합을 할까요? 인수와 합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기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자, 관에서 인성운을 관격에서 인성운을 만났어요. 그런데 본명에서 유합, 이 인성을 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합을 할까요? 이거 인성이 극하는 반대되는 신이 합을 하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또 인격에서 관운을 만났어요. 근데 본명에서 용살지류, 자, 살을 쓰려고 해요. 그러면 이건 관살혼잡이 일어나는 거예요. 관살혼잡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아래 나고씨가 하나 이렇게 좀 만든 게 만약 이렇게 됐네요. 만약 관성에서 인운을 만났는데 운에서 본명에서 합이 되는 건 어째서인가라고 했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운에서 계수운이 들어왔어요. 그럼 인수운이죠. 그런데 즉 무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게 인성이 뭐죠? 뭐예요? 재성이죠. 재성이 재극인을 하는 게 아니라 무게 합을 하는 바람에 상관성으로 변했다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잘 만든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끼어들질 못했네요. 마치 유사기 끓이는 게 있다. 네 번째예요. 끓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반가운 것은 어째서인가라는 거예요. 관봉상관. 그래서 관이 상관을 만났죠. 관봉상관. 이게 봉이라는 것은 대운에서 만났는지, 그럴 거예요. 대운에서 만났어요. 대운에서 상관을 만났는데, 묘에서 인성이 딱 투출했어요. 그러면 인성이 딱 상관을 눌러주면 되잖아요. 즉, 재운에서 재행사룬, 재성이 행사룬으로 갔잖아요. 그럴 때 식신이 투출하면 어디에요? 그러니까 딱 식신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본명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식신 제사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좋다. 꺼릴 것 같지만 꺼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나고씨가 여기 평주에 들었어요. 그래서 관성으로서 용신을 쓰고 있는데 상관이 끓인다. 상관을 끓인다. 그런데 이거 제 말과 똑같아요. 만약 원국에서 인성이 투출했으면 가히 상관을 제하고 관성을 보호할 거 아니냐. 그래서 불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상식지운, 식상운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재성에서요, 재성을 쓸 때 행운에서 칠산운을 흐르면 꺼리죠. 분명히요. 저 재성을 왜 칠살운을 오면 꺼릴까요? 저 재성의 기운을 빼니까요. 그런데 원국에서 식신이 딱 투출하면, 즉 가히 생재 재살, 재성을 생하면서 살을 눌러주는 것이니 불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관살지지, 관살지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비록 비가운, 아름다운 운일 뿐만 아니라 이유해신, 해결하는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위 봉흉, 흉을 만나서도 화길,
길로 화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아주 나고씨가 아주 똑바르게 얘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만들었는데 뭐 만든 건 얘기할 거 없죠. 예, 우유 또 있다. 행 간이 예, 간으로 갈 때는 그래도 가능한데 불행 예, 지지로 마땅치 않은 건 어떤 것이냐. 자 봅시다. 병생자월의 해년이에요. 예, 병생자월의 해년이에요.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봉 병정화는 방신.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병화를 돕고 있죠. 왜? 자월이나 해년은 병정화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즉 사오적 상충지 시하라. 맞아요. 이건 맞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를 잘 봐라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자수가 들어오면요, 예, 지지에 있고요, 병화가 이렇게 있으면요, 천간으로 병정화는 예, 일주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지로 사오화는 도와줄 수가 없다. 이 자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예, 아주 똑바른 소리 진짜 잘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병화가 있죠. 그러면 천간으로 병정화가 들어오는 건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지지로 이렇게 사오화가 들어왔다면 자수와 해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참 심해점 선생이 또 그리고 설하고도 평주 잘하고 있네요. 예, 또 우유 또 있다. 지지로는 가능한데 천간으로 불행 행하지 못할 것이 어떨까 하면 만약 갑생 6월이에요. 그리고 신금이 투했어요. 그러면 신유를 보면 되죠. 그런데 관이 오히려 약하다라는 건 이거 신금이 저 옆에 있는 거죠. 근데 관이 약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 6월이라는 이 원 재계절 이걸 사생지가 아니고 뭐죠? 왕지잖아요. 사왕지가 되네. 그래서 대개 보면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이걸 4.1로 봐요. 그리고 딴 데 신금이 하나 투출하면 어떻게 돼요? 5.1이면 웬만하면 자오묘유월에 태어난 그 사주는요, 그 자오묘유월 왕지가 그 사주를 주도해 가요. 이 약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봉 신유를 만난 즉 관의 뿌리가 되니까 괜찮고, 봉 경신즉 혼살 그래서 중간이 돼서 지류가 시하다라고 해서 그러네요. 그렇다면 뭐 그렇지만 이거 봉 신유 만났다고 해서 뿌리가 탄탄하다 아니 똑같습니다. 똑같이 혼잡해요. 이건 똑같이 혼잡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 저는요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오늘은 7번까지 오면 8, 9, 10, 11, 12를 하면 되겠네요. 자, 우유. 천간과 간과 동일한 지지가 가는데 둘 다 안 좋은 것은 어떻게 했냐? 뭐 둘 다 안 좋은 건 뭐 어느 정도. 자, 정화일주가 해월에 태어났어요. 이건 정관격이에요. 분명히 이 연투로서 이미 투출하면 관이 되겠죠. 그리고 봉병화를 만나면 방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시 정화를 만나면 합관, 지류가 시하라라고 해서 뭘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화를 만났는데 무슨 합관이 돼요? 정임합. 그렇죠. 여기 임수가 있어서요. 네, 맞습니다. 정임합을 해서 그래서 지류가 시하다라고 했네요. 맞습니다. 그거는 뭐 관을 쓸 때 얘기인데 딴 데서 지금 해월에 정하니까 해월이면 수계절 아닙니까? 그러나 자수보다는 이 해수가 어떻게 변해도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많아야 돼요. 화가 많을 때 곧 뭐를 쓴다? 관을 쓰는 거예요. 그래야 이 해월에 임수를 관을 쓰는 거죠. 아무거나 막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일주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데 해월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곳에 전부 이렇게 병화가 있고요. 다른 지지로도 화가 강해야만이 수를 쓰는데
이거커니 뭐가 들어와요? 이 정화 들어오면 안 되죠. 정화 들어오면 곧바로 임수와 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더라도 시시에 화가 많아야 되고 연에도 화가 이래도 시가 그러니까 이렇게만 화가 있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임수를 쓸 수 있습니다. 임수를 쓸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한 15분 되네요. 8번까지 할게요. 그러면 지지에 같은 용, 불양행 둘 다 가지 못하는 건 어땠습니까? 라고 여기까지 할게요. 만약 무생 묘래요. 이거는 결국은 정관격이죠. 정관입니다. 원래 묘생 묘래요. 축년이죠. 축년에 봉신, 신금을 만났네요. 그러면 자자장생이라고 해서 무엇이 장생이 되나요? 봉신을 하면요. 이거. 무토를 장생으로 보내요. 그건 아닙니다. 봉유를 만나면 사유, 축과 회국을 이루죠. 그래서 상간지류가 시하다라고 해서, 이게 신금을요, 무토의 장생으로 봤네요. 아니죠.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신금을 장생에 안고라고 했는데, 무토가 신금의 장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8번까지 하고요. 다음에 9번, 10번, 11, 12, 4개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심여첨 선생의 말씀도 옳은 것도 있고 2번 같은 경우는 무토가 신금의 장생이 될 수가 없어요. 오화나 사화를 봐야 되겠죠. 오행이라는 것은 임철조 선생이 얘기했듯이 목화토 금수에서 재하고 화하는 것만 있어야지 장생론을 끌고 들어오면 안 돼요. 장생론을 끌고 들어오면요. 무토가 신금의 장생을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